가장 친숙하고 접근하기 쉬운 바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잘 모르고 잘 활용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사업의 기회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기술 창업을 위한 산업 트렌드 오션테크 강의를 맡은 김경찬입니다. 산업의 트렌드를 알면 창업의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기술과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기술 창업을 위한 산업 트렌드 오션테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바다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름 휴가, 해변, 섬, 맛있는 생선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지구는 지금까지 발견된 다른 모든 행성과 달리 3분의 2 이상이 따뜻한 바닷물로 덮여 있습니다. 지구의 나이는 약 49억 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구상 최초로 35억 년 전 생명이 잉태된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즉, 모든 지구 생물의 기원이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바다에는 더 놀라운 사실들이 많습니다. 바다는 전 세계 산소의 50%를 생성하고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30%를 흡수합니다. 또한 바다는 거대한 열 저장소이기도 합니다. 먹거리로 들어가 보면 전 세계 30억 인구가 섭취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20%가 바다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지구 표면 대부분을 덮고 있는 바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바다의 평균 수심은 3,800m에 달합니다. 정말 깊죠. 인류는 아직 바다의 80%에 대해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바다를 제대로 탐사하지 못한 인류가 태양계 넘어 우주로 탐사선을 보내고 화성에 식민지를 세우는 꿈을 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강국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탐사선이 심해 탐사에서 무엇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우주를 탐사하는 것보다 해양을 탐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오늘 강의에 대한 힌트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친숙하고 접근하기 쉬운 바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잘 모르고 잘 활용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사업의 기회가 생깁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우주 탐사를 통해 많은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죠. 인류가 아직 가보지 못한 해양을 활용하는 오션테크는 이제 막 시작되는 분야로 관련 산업과 기술이 무르익지 않았기에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다른 분야에서 글로벌 넘버원을 이루어냈듯이 오션테크 분야에서도 시동을 걸고 앞으로 나아갈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션테크를 논하기 전에 바다의 중요성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바다는 지구의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에 쌓이는 에너지의 약 90%가 바다로 흡수되어 왔어요. 그러니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온도가 높아지고 해빙이 줄어들고 해수면의 높이가 증가하는 등 많은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잦은 가뭄, 홍수, 폭염 정말 심각하죠? 이 같은 변화는 지구의 탄생 이후 끊임없이 이루어졌는데 최근 100년간 진행 속도가 빠르고 심각성도 큽니다. 해양은 지구상에서 기후변화를 제어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이 지구의 바다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바다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파도, 조수간만의 차이, 온도 차이 등으로부터 수많은 에너지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풍력 발전은 여러분이 자주 볼 수 있는 예시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수중 단백질 소비입니다. 2001년 통계에 따르면 인간은 1인당 연간 16kg 이상의 수중 단백질을 소비했습니다. 2030년경에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경작지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연간 수중 단백질 소비가 3,700만 톤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바다는 심해 자원의 보고입니다. 석유, 코발트, 구리와 같은 천연 자원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기존 매장지는 고갈되고 있습니다. 내륙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져 이들을 추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람들은 깊은 바다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석유 산업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0개 이상의 석유 굴착기가 연안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운송도 매우 중요합니다. 해상 운송은 오늘날 글로벌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석유의 60%가 해상 운송을 통해 운송되고 있습니다. 무역액의 3분의 1 이상이 해상으로 수송되고 있습니다. 선박은 차량에 비해 약 6분의 1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비행기에 비하면 10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규모 해상 활동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물입니다.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어 활용하려는 시도는 인류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2001년에서 2011년 사이에 담수 산업은 276% 증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5%의 식수를 담수화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다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바다가 병들어가고 있으며 치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션테크의 주 무대인 해양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2015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무려 24조 달러에 달했으며 현재는 그보다 더 클 것입니다. 이 수치는 양식, 무역, 운송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바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발생시키며 기후를 조절합니다.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양의 석유, 천연가스, 광물 등이 묻혀 있으며 이들을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인류는 전체 24조 달러의 6%만을 상업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경영학에서 경쟁이 덜하여 많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을 블루오션, 반대로 경쟁이 치열한 영역을 레드오션이라고 합니다. 해양은 그야말로 단어 그대로 진정한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억 명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어류, 세계 인구의 12%가 어업과 양식업에 종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구 자원과 마찬가지로 인류는 바다를 너무 험하게 활용해 왔습니다. 1970년 이후 해양 척추동물 개체수가 40% 감소했으며 식용 어류의 절반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해양생물 25%의 삶의 터전인 산호초는 지난 30년간 50% 감소했으며 해양생물의 먹이인 해초도 30%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2050년에는 산호초가 전멸할 것이라는 재앙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항상 위기를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바로 오션테크가 태동한 건데요.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탄소 네거티브라는 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해양수산업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소를 흡수하겠다는 겁니다. 오션테크의 가치를 돈이나
다른 가치로 환산하기 힘들다고 했지만 사실 오션테크를 통해 줄일 수 있는 탄소를 측정하고 가시화할 수 있다면 이는 가장 확실한 돈으로 환산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내건 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선박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다. 두 번째로 친환경 수산어촌을 마련한다. 세 번째로 항만에서 내뿜는 탄소를 제거한다. 네 번째로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 극대화한다. 다섯 번째로 해양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 여섯 번째로 바다의 탄소 흡수와 저장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업이 배출하는 탄소를 네거티브로 만들겠다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 분야에서 큰 사업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첨단 선박, 스마트 블루푸드, 해양 레저 관광, 해양 바이오, 해양 에너지 자원 등 총 5개 분야를 오션테크의 주 분야로 설정했습니다. 2027년까지 이 5대 오션테크 시장을 3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시장 규모의 2배에 해당합니다. 또한 2,000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3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5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부 정책과 산업의 태동이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한 이야기들을 요약해보면 블루 이코노미, 오션 모빌리티, 블루 푸드테크, 해양 바이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블루 이코노미는 블루 카본이라고도 하며 해조류 등을 통해 해양의 탄소를 흡수하고 파력 및 풍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션 모빌리티는 해양과 선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엔진들을 퇴출하고 인공위성 등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자율운항 선박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루 푸드테크는 해조류 기반의 먹거리 개발, 양식 플랫폼, 그리고 해양 바이오 신약 등을 포함합니다. 이런 3대 오션테크 분야는 결국 기반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반도체, ICT, 인공지능, 로보틱스, 첨단 소재 부품 장비, 바이오 헬스케어 등의 기반이 없다면 이 3대 오션테크는 사실상 구현이 어렵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션테크라고 해서 새로운 분야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아는 첨단 딥테크 분야를 해양으로 확장하여 그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찾아보자는 것이 바로 오션테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션테크는 지속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제 막 시작되는 분야입니다. 전반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선도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반기술 인프라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도 정책적으로 확실한 육성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해양에너지, 담수화, 해양치유, 조선, 해양 로봇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션테크를 잘할 수밖에 없는 DNA와 자연환경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오션테크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투자자가 스마트 양식, 해조류 기반 바이오 연료 및 해양에너지, 해양유래 신약, 건강기능식품, 해양오염 방지 및 폐기물 자원화, 그리고 IT 기술 융합 등 5개 분야의 스타트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 더 가야 될 길이 많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 및 중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이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사례를 통해 미래 수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르웨이는 바다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여 연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3D 프린터로 연어와 참치 같은 생선회를 제조하거나 공장에서 배양하기도 합니다. 미래 수산업은 스마트 팩토리, 유전공학, 백신, 식품공학, 인공지능, 수질관리 등 다양한 기술이 적극 접목되어 철저한 인허가, 마케팅, 다운스트림 비즈니스 개발, 대형화를 통해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도체, 게임, 신약, 로보틱스, AI, 우주,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죠.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2016년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해양 산업의 총 부가가치는 2030년에 거의 2배인 3조 달러로 증가할 것입니다. 국내 해양 산업 규모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션테크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에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션테크에 도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